우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모습이 각각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과를 선택을 또 할 때 또는 학과를 선택을 할 때 나는 저 부분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였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과학의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에서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죠.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뭐 여러 가지 모든 큰 회사에서 바이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이 어디냐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되게 생소하시죠? 그래서 약품 개발이라든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저희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뭐 간호사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R&D 연구가 굉장히 활발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R&D 업종이 돈을 좀 많이 못 벌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R&D 업종도 그러니까 연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석사를 따고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그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더 바이오 시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깔끔하게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우주 산업이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산업 하면은 사실은 지구과학 순수하게 지구과학만 공부를 해서 아마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수리 영역이라거나 로봇 관련된 거, 로켓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자면 물리학과 연결되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같이 선택해서 공부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도 물론 연결되는 것들이 많고 하지만 이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대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 대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라서 우주 개발도 마찬가지고 이 대기 부분도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진로를 잡아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어떤 취업 전선에서 뭐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렇게 대기 관련된 연구원들 대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연결된 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대기 관련해서 좀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생명이 앞으로나마 더 크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가 더 발전할 텐데 화학과에서도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보통 약을 만드는 건 화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배우는데 그런 반응들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게 일단 제약 분야에서 화학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쪽 이제 테슬라처럼 전기 자동차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 보통 2차 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충전이 가능한 이 배터리 만드는 것도 역시 물질들 간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개발하는 것도 화학과 친구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수소 자동차 얘기 나오듯이 수소를 이용해서 자동차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화학과 친구들이 또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수소라는 게 저장하기 힘들어서 예전에는 수소 저장 합금도 많이 연구하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다 다루는 것도 네, 화학 분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신소재? 신소재도 역시 네,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플라스틱 다 화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다 만들어서 개발하는 물질들이고요. 하다못해 화학과를 졸업하면 섬유회사에도 취업을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들이 다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섬유회사, 그 다음에 치약회사, 뭐 비누회사,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화합물들을 연구하는 분야는 다 네, 화학을 공부해야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학의 기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좀 공학에 대해서 공학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기초적인 우리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산업화한 것이 이제 공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있어서는 뭐 4차 산업혁명까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학의 분야들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집을 짓고 살아야 되니까 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토목이라는 얘기, 다리나 이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것만 하고 사냐? 우리 뭐 물건도 날라야 돼요. 뭐 그러면 우리 배를 만들어요. 조선.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를 만들면 항공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통신을 해야 되면 우리가 정보통신. 그리고 오늘날 정말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자동차가 바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산업을 또 다 흡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결제를 하고 어떤 다른 여가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그 이제 쏙쏙 기초적으로 가장 베이스적인 학문이 바로 저는 이제 물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래사회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들한테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죠. 과학을 이제 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뭐 좋겠다. 이제 뭐 요거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과목하고는 조금 좀 떠나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과학 부장님 계시니까 과학 부장님부터 뭐 말씀하시고 뭐 첨언할 거 있으면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생활기록부에 그 많은 부분 그 교과 영역을 빼고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 동아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또 과학 관련돼서 생명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 클러스터 활동에서 이충구 쌤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대학교 일반 생물학 수준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학년은 이미 결정이 됐고 앞으로 1학년 학생들이 클러스터 활동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아리도 저희 학교가 창체 동아리가 있고 진로 소그룹 활동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가 탐구 활동을 스스로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요. 생명과학에서는 PCR 기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미생물 배양하고 할 수 있게 배양기도 2대나 있고 그다음에 클린 벤치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여러분의 실험 결과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생명과학 부분에 있어서 실험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설계한 대로 머릿속 구상한 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물리 부분에서도 장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장비 자랑. 저희 장비장 장비 부심이 좀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저희 레이저 커팅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 구리 남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MBL이라고 우리 그 마이크로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좌표나 그래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사실 이제 공장에서 획일적인 물건들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요구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변형해서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그런 메이커 시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우리 아두이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3D 프린터 그리고 3D 펜 이런 것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날라다니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 네네 그래서 비싸요. 드론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이따시만한 거 네. 있습니다. 뭐 장비하면 우리는 빠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있고요. 이 3학년 부장님 계시는데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1학년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 따라하기 조금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가나요? 그렇진 않겠죠. 네,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네, 뭐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이 과학을 선택하게 되면 일단 2학년, 3학년, 2년 배우고 또 대학 가서 관련 전공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적보다는 그냥 과학 자체가 좋아서 진학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이과라는 과목들은 좀 전문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격증이나 그리고 직업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대학 전체 모집 인원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보통 이제 인문계열 학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과는 기계공학과 한 곳에서 한 180명, 200명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과 쪽을 또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 안 문과 학생들 전체로 봤을 때 문과 학생 수가 한 60%고 이과 학생 수가 40%예요. 그런데 문과에서 최고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가죠. 근데 이과는 많은 부분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의치한 쪽으로 빠지고 나면 사실은 스카이대라고 부르는 데가 오히려 문과 상위권 아이들보다 진출하기가 훨씬 더 쉽고 또 하나는 문과 아이들이 학생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 대학교 정원이 이과 아이들이 10%밖에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 전체 명수가 많이 적은 데 비해서 대학교 정원은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대학교를 했을 때 문과 아이들이 한 2.5 정도로 갈 수 있는 대학교라면 이과 아이들은 한 2.7에서 2.8 정도여도 그 대학교 같은 레벨의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과를 나는 계열이 내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과인데 성적이 낮아질 걸 두려워해서 이과를 선택을 안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이과 계열이라면 이과 계열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 생기부를 볼 때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5개 면을 보는데 나머지 면에서는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는 굉장히 우리가 만들기가 쉬운데 의외로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을 생기부에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소 그룹 활동, 그다음에 과학과에서 하고 있는 학생이 주도하는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해서 하는 탐구 프로젝트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학생들이 주제를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건 단순 실험이 아닌 길게 좀 6개월 정도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실히 실행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어떤 면을 관찰할 수 있냐면 끝까지 해내는 과제집착력하고 그 분야에 대한 열정,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도전 정신 등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생기부에 기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평가를 받을 때 훨씬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활동 말고도 평상시에 과목별 세부 능력에 자기가 주제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방과 후에 과학실에 와서 탐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것을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자기의 주도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전공적 합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을 구상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서 생기부에다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탐구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은 좀 호기심도 많고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 자연을 바라보고도 싶고 그리고 뭐 우리가 손으로도 뭘 만들어 보고 이런 적극적인 학생들이 보통 선택을 많이 했으면 또 그 학생들이 앞으로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학 선택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각 과목에 대해서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 그리고 뭐 대학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지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충구 선생님 뭐 따로 드릴 말씀 있나요?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그 미래 그 과학도를 위해서 뭐 얘기를 좀 해준다면 네, 준비된 말입니다. 지금 막 생각해 그냥 오늘 한 게 없잖아. 부장님이 다 했어. 오늘 한 게. 아, 네. 제일 중요한 건 문과든 이과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뭐 수학을 피해서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수학을 피해서 가지 마라. 아. 그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라. 아.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많은 장비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열정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그 훈훈해지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과학 과목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이걸로 마칠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인사. 안녕.